자, 친구들, 행복한 주말을 지금쯤 보내고 있겠죠? 곧 개학을 할 것 같았는데, 5월에 그 연휴 때에 그 난리 난 거 여러분들도 알죠? 그죠? 그래서, 개학일이 6월로 미루어져서, 며칠 더, 어, 한 2주? 2주 정도 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아마도 계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오늘 청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얘들아, 이제 두 번째 언어는 정보윤리가 등장합니다. 정보윤리. 자, 핵심 용어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키워드들이 쫙 나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권, 디지털 저작물, 사이버 윤리. 자, 우리 여기 만화를 한번 봅시다. 만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본 거지? 자, 어서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은품 받아가세요. 자, 여기에 가서 이제 사은품 받으러 딱 가면은 뭐를 해? 여기 뭐를 써야 되겠지, 그지? 여기에 보면 뭐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뭐 주소 같은 걸 쓰게 돼 있지.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회원 가입하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쓰면 사은품 준다잖아. 사은품에 지금 혹했습니다. 그래, 썼어. 자, 그럼 얘 지금 완전 신났어. 자, 이름도 알게 되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 뭐. 자, 이제 고지서가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우리는 매일매일 정보 유출, 여러분들 그지? 정보 유출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유출 사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한때는 털려가지고 중국에 나의 네이버 계정에 다 가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이렇게 막 계정 훔쳐가가지고 막 도용하고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페이스북이 왜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엉뚱하게 뭐 말레이시아 막 이런 데서 접속해 있잖아.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럴 때 되게 불안하지. 내 거 어떻게 알고서 가져간 거야. 자,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다 인터넷 기반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유출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정보를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자,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과 보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의 개인정보는 정말 나만 알고 있을까? 얘들 나의 개인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사실은 선생님 정보도 다 중국에 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팸 메시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더라고. 자,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정보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이게 인터넷 같은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지, 그지? 누구나 다 와이파이 켜면은 핸드폰을 접속할 수도 있고, 그지? 자, 과거에는 단순한 신분 정보였던 개인정보가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사회의 구성 및 유지, 발전에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개인정보는 별표 치세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된다. 자, 얘들아,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된다. 자, 개인정보의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 살아있어야 돼. 자, 사망자, 죽은 사람을 사망자라고 하지. 사망자,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사망자의 정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정보 이런 거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잘생겼어 이 남학생 어때 얘들아? 별로야? 그래도 아마 연예인일 것 같아. 그지? 연예인 지망생이나. 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신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정보. 자, 이런 게 다 개인정보지, 그지? 자, 개인정보 유형이지. 자, 개인정보들. 자, 사회적 정보, 학력, 성적. 내 성적표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교실에. 그럼 어떻겠어? 깜짝 놀라서, 내 성적표 하면서 빨리 가서 줍지, 그지? 누구야? 이러면서. 이게 다 개인정보야. 자격증, 보유 내역, 수상 내역, 상벌 기록, 직장. 그다음에 신체적 정보. 이거 지문이네, 지문. 키, 몸무게, 유전자 정보, 지문, 홍채, 건강 상태, 진료 기록, 병력. 이것도 다 개인정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정보, 소득 규모,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카드 번호, 계좌 번호, 저출, 대출 내역, 신용 정보 이런 거 다 경제적 정보도 개인정보고 기타 정보로는 위치 정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지? 나의 위치를 알려주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선정할 수 있잖아. 그지? 전화 통화 내역, 웹사이트 접속 내역, 전자우편 메시지 내역. 다 이것들이 다 개인정보의 유형이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0쪽에 보면 20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20쪽에 보니까 자, 20쪽에 한번 봅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정보, 신체정보, 경제정보, 기타 정보 등이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 또한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자, 밑줄 가보세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라는 거야. 개인정보의 범위가 이렇게 쫙 나와있지. 예전에는 알 수 없던 개인의 위치 정보를 현재는 휴대전화로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얘들아 그럼 위치 정보 같은 거 쉽게 알 수 있어서 휴대전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 그 이태원에서 30분 이상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휴대전화 정보를 통신사에서 그 질본이 받아가지고 그지? 추적했잖아. 이전에는 몰랐지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근데 우리 핸드폰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그지? 개인 위치 정보에 따라서 30분 동안 그 이태원에서 30분 이상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추출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데이터 관리 방식, 그지?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를 말해. 질본에서 이제 금방금방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확진자들 이렇게 찾아내는 걸 보고 외국에서 오해를 하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나라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그치?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진자가 누군지 밝혀주진 않잖아. 그 개인정보를 우리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주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나 어떻게 할 것인지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이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해졌지. 그치? 개인정보의 확대. 자, 개인정보는 고정 불변의 성격이 아니라 얘들아 시대의 흐름. 시대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잖아. 그치? 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더 개인정보에 이 개인정보 침해다라는 뭐 이런 말까지도 막
오고가 있었잖아. 그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느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는다라는 정보를 알려줬을 때 외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지, 그치? 이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잖아.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는데? 일본은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을 팩스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얘들아 팩스는 너무 느려, 그치? 이런 IT 시대에 따라가야지, 시대의 흐름. 그리고 코로나는 얘들아 금방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잖아. 누가 슈퍼 전파자인가를. 자, 기술의 발전,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확대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더라. 개인정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야. 자, 위치정보보호법.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그치? 위치정보, 위치로 다 찾았잖아. 이동통신사에서. 그, 이태원은 30분 이상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자, 휴대전화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자, 여러분들 위치 정보를 누구나 다 접근해가지고 쓰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왜냐면 개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위치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을 우리 들고서 이동하는 거 이런 물건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오용이라든지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이 성소수자들의 어떤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성소수자들을 점점 감추려고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어? 너네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와서 빨리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잖아. 자, 텔레매틱스라는 용어를 봅시다. 텔레매틱스라는 용어를 한번 보시죠. 텔레매틱스. 자, 원거리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 자, 이 두 가지가 만난 겁니다. 원거리 통신 플러스 정보과학. 그래서 텔레매틱스. 여기 텔레지. 이 텔레랑 뒤에 있는 거. 인포메이션. 여기 합쳤네. 그지? 텔레매틱스. 자, 정보과학이 합쳐져서 원거리 통신과 정보과학이 합쳐졌네. 자, 합성어로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인터넷,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동차용 원격 정보 서비스. 그것을 텔레매틱스라고 하더라. 얘들아,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치? 미국에서 진짜 실제로 자율주행 차가 지금 한번 도로를 이렇게 다니고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포털입니다. 자, 여기 이 주소를 치고서 들어가 보면은 이 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며 개인, 민간,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더라. 자, 여기 그림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확대. 개인정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서비스 웹이라든지 위치 추적, 텔레매틱스,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위성에서 볼 수 있지, 그치? 어디쯤 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 내가 가고 있는 위치를. 전자여권, 가상현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위치 정보도 알 수 있고 바이오 정보도 알 수 있고 개인의 콘텐츠 생각도 할 수 있더라. 탐구력 플러스 한번 봅시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나의 상식은 아래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해보자. 자, 개인정보는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까? 사망자에는 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그지? X. 자,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돈 주고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야? X. 아니지, 그지? X. 자,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자,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위에 어디에 나와 있지, 그지? 자, 얘들아,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이것은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자, 3번 봅시다.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개인 정보에 속한다. 그치, 맞는 말이지, 그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그치? 응. 이 하나의 정보만으로 다른 정보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통합 운영되어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아니지, 확대되고 있다. 그치? 축소 X, 확대. 개인정보가 확대되고 있다. 자, 5번. 개인정보는 이용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X지, X. 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도 해당되지, 그지? 응. 자, 6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 그지? 자, 적용 대상은 공공, 민간 모두 되겠지, 그지? 공공기관의 개인에게만 아니야. 공공도 되지만 공공도 되고, 뭐 민간도 되고, 모든 거, 그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돼? 얘들아 답 체크해 놓으세요. 그지? X, 1번은 X, 2번은 X, 3번은 O, 4번은 X, 5번도 X, 6번도 X. 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과 보호 방법은 무엇일까? 개인정보 침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야. 수집해버리는 거야. 그것을 또 이용해. 자, 또한 내가 네 사진 좀 쓸게 해도 그 내 사진을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또는 제3자에게 이거 내 사진이 막 친구들이 막 돌려보고 있는 거야. 무단으로 제공할 때 이럴 때 개인정보 침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해당 상담 건수가 2015년도에는 18,206건에서 2014년도 어때요? 확 증가했지, 그지?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금융거래, 공공기관 및 각종 서비스 등에 많이 사용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 속의 많은 일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범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지금도 여러분들. 자, 옆에 문제 봅시다. 정리하기.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 침해. 그지? 개인정보 침해라고 한다. 자,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한번 봅시다. 자, 개인정보가 이럴 때 막 유출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보세요. PC방 등 공용 PC를 이용할 때 꼭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그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SNS 개인정보 유출, 몰래카메라 불법 동영상물, 주민등록번호 도용. 자,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일상 속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 피싱, 파밍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 사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는 너무 많이 이것을 이 정보를 없애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 자, 개인정보 침해센터. 인터넷 주소도 있지만 전화 118로 전화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어. 그지? 문의도 할 수 있고 법령 질의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있어.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내 정보를 나 말고 누가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런 데 연락하면 된대. 자, 여기 나오는 용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랑 중요한 내용이 지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피싱, 파밍, 해킹.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랑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